안녕하세요.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는 취지의 협동조합 무의를 운영하고 있는 홍윤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동권 증진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이고요. 아까 저기 휠체어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영상 보셨죠? 저희가 이제 만든 거예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여러 가지 휠체어를 타고 가는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국에서도 제작을 했고 베트남에서 제작을 했고 한국에서 제작을 했고 2년 전부터는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안민경 선생님이라고 50 플러스 센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시니어 그 분들이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곳에서 저희 지금 무희랑 같이 아까 전에 그 휠체어 타고 나가셨던 그 활동을 직접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시니어 분들 세 분과 가운데 분 시니어처럼 안 보이시는데 시니어시거든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계신 여자분이 이제 청년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저 지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지도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제 딸이 이제 휠체어를 타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소아암 때문에 다리를 못 쓰게 돼서 휠체어를 이제 타는데 지하철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요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여기 5호선 상일동역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앉고 내려가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죠. 아까 이제 박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업자가 서로 다른 역들이 서울 시내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위 여기까지만 제가 관리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메트로, 여기까지는 도시철도공사 이런 식으로 공사별로 이제 관리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약간 사각지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안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특히 교통약자들의 경우에는 안내에서 소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만 사실 이게 불편을 겪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유모차, 집 많은 경우, 외국인 다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지하철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휠체어 전용 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용이라기보다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들이 표기가 안 된 길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티커로 하려고 그랬더니만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철 안이 공공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저희가 했던 그 양식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개원예술대학교랑 같이 개발을 한 건데 이게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디자인을 할 때 서비스를 개발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저 서비스를 써보면서 뭐가 불편한지를 알아보고 그걸 이렇게 약간 지도화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가봤더니 세 가지 점이 불편했어요. 지하철 환승의 경우에는 첫째,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시설은 이용할 만한데 엘리베이터 저쪽에 있는데 여기 안내문이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안내문이 불편해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양보를 안 해줘요.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여기 엘리베이터에 쫙 50m 정도 어르신들 쭉 늘어서 있는데 휠체어에 도저히 양보 안 해주세요. 인식. 아까 전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인식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인식도 정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이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디자인을 만든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뒤에서도 드릴 건데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일단 자료를 수집을 했고 그 결과 이런 그 초기 디자인을 2006년에 18개 역의 18개 환승 루트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초기 디자인인데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그 지하철 환승 안내 지도들이 원래 있긴 했었는데 약간 3D 디자인이라서 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D로 그냥 층별로 이렇게 평면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디자인재단과 함께 2017년에 서울 지하철 환승지도 2.0 버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 픽토그램,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그 지하철 안에 있는 그 지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도면들 있잖아요. 도면을 이렇게 예쁜 지도로 표현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구글 지도나 이런 지도들처럼 이런 형태로 좀 디벨롭을 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 목적은
이게 저희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지도가 무의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적인 서비스와 유니버설 디자인적인 안내문과 그다음에 인프라가 현장에 있으면은 누가 뭐하러 지도를 보면서 다녀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적은 이게 특히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식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면서 이거 불편해요, 저거 불편해요라는 걸 모아와서 저희가 교통공사에다가 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기 이런 거는 고치기는 어렵지만 요거는 고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고쳐지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를 계속 만들지만 지도 자체가 무의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발표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공공정보인데 왜 너 같은 시민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들고 있냐. 또 되게 많이 받는 게 이거 많이 사용되는 거 맞아?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이거 뭐 좀 그 예산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저희 쪽은 아니라서요. 그다음에 복지 담당 부서에서 이거 저 장애인 그거잖아요. 복지 담당 부서에서 예산 책정해야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이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를 만들면서 이제 생각했던 유니버설 디자인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관리구역에 얽매이지를 않아야 돼요. 이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인데 거기 저기 몇 호선이야? 2호선, 4호선, 5호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각각 층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 4월에 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하 5층에서 지하 3층 올라가는 데까지밖에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옆에. 근데 나는 2호선에 가고 싶단 말이죠. 4호선까지밖에 안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서 교통공사분들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4개월 후에 이렇게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5호선, 4호선, 그리고 2호선 갈아타는 곳이 있어. 지하 3층에 가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없었겠어요?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이제 교통공사로 통합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만 있어도 거기 가면 있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5호선은 내 그 구역, 뭐 4호선은 이 구역 이렇게 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써야 돼요. 사실 글씨도 별로 적합치 않아요. 오히려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영등포구청역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그 붙어 있는 이거 저 고장 났으니까 어디로 가세요라는 건데 노후 조작반 교체 공사. 노후 조작반이 뭔데? 그렇죠?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예요. 뭐하러 이게 보고 있으면 광고가 이렇게 광고판 같은 거 디지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광고 표지판이 광고 표출이 중단되어 죄송합니다. 아니 왜 죄송한데? 그리고 표출이란 말도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저희 하시는 리서처분들께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볼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씨보다는 사실은 그림이 좋은데 그림 같은 경우는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굳이 글씨로 해야 된다면은 아주 쉽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정거장을 한 번 더 가셔서 건너편으로 이동하시어 돌아온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들은 좋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꼭 뭐 디자인이라기에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을 쓰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용자 입장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장애인 변기가 이렇게 옆에 꽉 붙어 있으면은 이거 앉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이분께서 이거 뭐 아마 그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 가면은 막 청소도구 쌓여 있는 경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공공청사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이거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일들은 적어도 공공청사에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디자인도 제대로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관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는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뭐라 안내문 같은 것들 하고 저는 이제 다니면서 이런 안내문들 같은 것들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꼭 찍어 놓는데 이게 합정역에서 제가 올 그 여름엔가 찍은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여전히 길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나요. 뭐냐면은 자 유모차 이용 승객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5호선 환승 시 카드를 태그하지 마시고 비상게이트에서 역직원 호출 바랍니다. 뭐냐면은 환승할 때 우리는 환승할 때 이거 카드 찍고 들어가는 거 뭐 9호선 할 때나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유모차나 휠체어의 경우에는 카드를 태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카드 태그하는 그 고기를 지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유모차를 가지고 가고 휠체어를 가져갈 뿐인데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니까 비상게이트에서 역직원 호출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환승할 때 개찰구가 있구나. 비상게이트에 직원 호출하는 버튼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굳이 따지면 태그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카드를 뭐 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썼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보니까 손으로 안내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 중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저희는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오늘 얘기지만 베리어 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자꾸 이거를 인권 복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론 뭐 인권적인 측면에서 엄청 뭐 잘 되어 있는 국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복지로만 보는 순간 그 시야가 굉장히 한정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쟁을 하셔서 지하철, 버스 이런 데의 편의 시설들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우린 이제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 휠체어로 여행할 수 있어. 휠체어로 여행하고 싶어. 이렇게 약간 행복 추구권을 가진 개인들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이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디자인을 정착시키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한데요. 인프라가 있으면은 그 인식도 생기고 인식이 다시 인프라를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도쿄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30년 전에 도쿄 디즈니랜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자들을 많이 고려를 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근데 그 옆에 디즈니시라고 소위 말하는 제2 도쿄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 여기 제가 제 딸 데리고 갔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놀이기구들을 저희 아이를 태울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디즈니랜드에 일단 장애인분들 잘 올 수 있게끔 액세서빌리티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많이 왔어요. 이거 퍼레이드 하시는데 이 앞에 아예 휠체어석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뭐 저기 땡땡랜드 이런 데 이렇게 저 휠체어 많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많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인프라가 인식을 다시 인프라로 하는 그런 일종의 선순환 효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무의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오신 그 박혜진이라는 그 저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쿠미코상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렇게 카톡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분하고 제가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한국인이 휠체어에 앉은 제 무릎에 김치통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구미코상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인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휠체어가 이제 장애인의 몸 중의 일부거든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을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한 장애인은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버스는 사람이 많고 운전이 거칠어서 타기 무서워요. 뭐 전동 휠체어 유료 렌털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면은 이분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 한국 일곱 번이 나왔어요. 박혜진 잘생겼나요? 박혜진 한국 일곱 번 올 정도로 그렇게 잘생긴 박혜진을 보러 왔다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관광객이에요. 우리한테는 관광 수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서비스 수요자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 그 무이라는 협동조합을 하는 거 이외에도 왜 안 넘어가니? 예.
제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라고 G마켓 옥션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애용품 코너인 케어플러스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냥 장애용품들을 모아놨을 뿐인데 연간 17%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저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큰 그래서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한국 상품도 또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긴 돈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케어플러스 이 저 장애용품 코너에 토도드라이브라고 지금 저희 딸이 타고 있는 저희 딸인데 딸이 타고 있는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바꾸는 요거 상품. 이게 아이들의 자유를 너무너무 많이 확장해요. 170만 원짜리인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 VC에서 저 어제도 저희 시리즈 A로 땡땡억 원 투자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 성장기 아동 100명한테 무상으로 이거를 갖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휠체어 아동 숫자 파악을 하는데 이 회사가 1년이 소요가 됐대요. 왜 없던 종류의 상품이라서 이 보조용구로서 그 의료용구로서 등록하는 데만 또 1년 넘게 소요가 됐대요. 그 시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도 자체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복지로만 보고 자 쟤네들 돈 던져주면 불쌍한 애들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 이 인프라를 만들려면은 이런 보조용구 등록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도 한번 볼게요. 장애인 콜택시 시설공단에서 세비로 다 운영을 하는데 이거 저희 딸도 이제 자주 이용하지만은 한두 시간씩 기다려요. 평균 그 기다리는 시간이 47분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47분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좀 바꿔서 이거 장애인 복지에서 아예 모빌리티 산업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 시드니 같은 데 가면은 그 저 공항에 쭉 그 장애인 콜택시 비스무리한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아니고 짐 많이 들고 온 이민자들도 다 탈 수 있어요. 조금 비싸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 와중에 뭐 택시법도 있고 뭐 택시 기사는 뭐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는 뭐 불법이고 등등등등 너무 그런 배리어가 이제 많은 거죠. 이런 그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배리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에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저는 이거를 시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이즈가 증명이 가능한 그런 근거,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해야 되고요. 장애용품들 시장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왜? 실버용품이랑 저 맞물리고 있고 우리나라 실버 산업들 당연히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량화를 통해서 투자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 저희 장애니까 이거는 그냥 썬크 코스트 그냥 한번 하고서는 그냥 많은 비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만약에 장애인과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가족들이 다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을 그만둬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노동을 포기함으로써 그렇게 갖는 사회적인 비용들이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이 먼저 주도를 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들도 좀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예산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 남의 부서 가가지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뭐 민간 그 저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알아보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칸막이 행정 대신 부서 간 부처 간 협업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게 아마 이번 또 행정안전부에서 하려고 하는 또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조치의 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